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특강이긴 하지만 그동안 쭉 해왔던 저의 강의 큰 틀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쉬는 동안 해외 증시의 흐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요약하고 다음 주 바로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지 그렇게 준비한다면 오늘 강의의 목적이 저는 달성됐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3일간 해외 증시가 열렸죠. 그 사이에 가장 임팩트 있는 거 하나만 꼽아봐라. 저한테 물어본다면 나스닥 시장 신고점, 스탠드앤푸어 신고점, 다우 신고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다시 60달러 전후로 회복됐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의 상승 을 견인하는 중요한 3대 지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가 절묘하게 컨트롤 해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미국 시장의 신고점, 주식이 신고점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중국 증시 안 열리고 대만 증시 안 열리고 홍콩 증시 안 열리고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주말에 일본이 지진이 났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행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원래 두 개로 찢어서 와야 되는데, 즉 외국인이 1조 원을 사고 싶어도 일본 7천억 사고 한국 3천억 사는 수준인데 지금 한국으로 거의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진 강도가 7.1이죠. 6.1과 7.1 차이가 1일 차이가 아닙니다. 몇 차이냐? 10배 차이예요. 지진은 6.1이 원자폭탄 1개라면 7.1은 원자폭탄 10개를 한꺼번에 투입한 겁니다. 즉 지진 강도가 1이 올라갈 때 배수가 10배가 지진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발전소 지진 나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어디까지냐? 7.3에서 7.8 사이입니다. 평균 7.5가 지진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일본이 7.1이 후쿠오카 옛날에 지진 났던 도쿠 지역 근처에서 났는데 원자력 발전소 그 물을 식혀주는 폐기물, 물이죠. 냉각수. 이게 약간 지금 넘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쪽 지역은 IT 지역이 아니에요.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철강 중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가 어떻게 걸릴지 이거에 따라 약간 좀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파트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국한테 지금 약간 호재가 지금 나왔다 주말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신고점을 견인해 나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잠깐 한번 주말에 우리가 쉴 때 수목금 있었던 현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정부도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FRB 의장이 제로 금리 계속 유지하고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 즉 채권 걷어들이는 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희들 시장에서 그동안 했던 변화 없다라는 기조를 던져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60달러 회복을 했어요. 회복 직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금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원래 금 가격하고 국제 유가 같이 올라가야 되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국제 유가 회복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금값도 같이 올라가야죠. 왜 국제 유가만 올라갈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신고점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즉 나스닥 신고점, 스탠드앤푸어 신고점, 다우존스 신고점 이런 주식시장의 신고점이 나는 현상이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요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제가 계속 말로 할게요. 네. 이게 국제 유가거든요. 이거 좀 그림, 저 한번 어디를 이게 다시 한 번만 잡아 주실까요? 네.
네,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온라인 무료 특강 잠시 공지드리고 가겠습니다. 2월 14일 일요일 오늘이죠. 방송 후 바로 저녁 10시부터 박한샘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화면이 저기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예. 이 국제유가가 60달러 지금 직전까지 이게 이제 코로나 지수죠. 예. 네.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1월 달에 국제유가 6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59.47달러. 20달러 전후였고 이제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간 지점이었죠. 국제유가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최근에 35달러에서 11월 달 초에 지금 60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물 경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살아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살아났나요? 코로나 직전까지.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만큼 안 살아나니까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11월 2일 날 국제유가가 34달러 5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이때가 몇 포인트인지 아시죠? 2300포인트 살짝 깨졌던 때예요. 지금 3200입니다. 예를 들어 3300 갔다고 해도 겨우 1000포인트밖에 못 올라갔어요. 50%도 못 올라갔죠. 국제유가는 지금 33달러에서 60달러 근처까지 90% 이상 올라갔습니다. 유가의 강세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 경기가 어떻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한국도 잘 돌아가잖아요. 공장이. 수출도 잘 되고 중국도 결국은 중국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중국 지수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신고점 났잖아요. 신고점이 아니라 최근 4년 사이에 최고점 뚫었지 않습니까? 자, 유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물 경기의 회복을 말해준다. 그래서 1번 시장 국제유가가 60달러라는 것은 안정성과 성장성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말해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까? 아니죠. 차고 넘치죠. 왜? 지금 3,260에서 3,0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한 지 한 달이에요. 종목에 대한 정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없다. 매매를 못한다. 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매도 잘하고 그렇죠?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문제는 뭔가요? 현금을 갖고 가야 될지 주식을 갖고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왜?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식을 사면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서. 반면에 현금 들고 있으면 또 잠 못 잡니다. 왜? 미국 시장 신고점 나면 나만 빼놓고 다 가는 것 같거든요. 그 하루 사이에 수익률 차이가 5% 10% 차이 크게 만들으니까 샀다 갈 때 추격 매수하고 떨어질 때 추격 매도하고 우왕좌왕 두세 번 하면 다 털립니다. 시장은 제자리인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식으로 다 꽉 쥐고 명절 건너갈 수 있었느냐?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야, 경기가 실물 경기가 좋아서 우상향일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분 했을 때 똑똑한 분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해서 그런 거잖아. 100만 배럴씩 감산해서 유가 올라간 거지. 즉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공급을 줄였으니까 올라간 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예전에 60달러에서 코로나 때 떨어질 때는 그러면 감산 안 했습니까? 그때도 감산했죠. 왜 근데 자꾸 국제유가 떨어졌을까요?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데 감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어때요? 회복되는 국면인데 뭐가 돼요? 감산까지 조금 해주니까 천천히 가던 것이 그냥 탕 튕겨나가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작은 뉴스에 주식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는데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강세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종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현금이냐의 주식이냐가 먼저 정립되지 않았는데 주식을 갖고 간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겁니다.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즉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러면 강세장이라는 걸 국제유가를 보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가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신고점 날지 몰라요.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국제유가가 60달러라는 것은 단순히 유가가 60달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 미국 시장 어제 보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금요일 날.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올랐죠. 카지노 가장 많이 오르고 호텔 가장 많이 오르고 즉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가보자라는 욕구. 백신 때문에? 아닙니다. 치료제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네. 실물 경기 어찌됐든 실물 그런 것이 다 모아져서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게 수혜주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네요. 건설주라든가. 왜? 국제유가 60달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정 적자에서 흑자로.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나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 장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60달러로 회복됐다는 얘기는 네. 국제유가가 이렇게 60달러로 회복됐다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로 회복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에서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멈췄던 사회 SOC 사업 같은 거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종, GS건설이라든가 한국은 옛날에 현대산업개발만 제외하고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전부 다 해외 비즈니스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만 국내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GS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플랜트 같은 건 마찬가지죠.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발주가 막 들어오겠죠. 국제유가가 60달러니까 그동안 멈춰있던 LNG선이라든가 드릴십이라든가 셰일가스도 이제 다시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내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국제유가 60달러와 미국 시장 신고점은 자,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저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월요일 날 봐야 되는 거. 건설주와 2번 조선주. 국제유가 60달러가 우리가 수목금 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전략을 잡고 가는 겁니다. 국내 특히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 그렇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딱 이 상태에 있습니다. 50% 올라가고 30% 빠졌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냥 3,200 치고 갔으면 애들이 계속 치고 나갔겠죠. 왜? 수주가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중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중국 조선업종, 조선회사들 90%가 지금 도산위기입니다. 사실 100% 망했어요. 근데 왜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느냐. 공산주의잖아요. 정부에서 일거리를 주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일본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들도 엔진이 옛날에는 디젤 엔진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친환경 자동차, 테슬라, 수소 자동차, 조선업종 디젤 부산항에서 배가 나갈 때
그 엔진에서 디젤 엔진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자동차 만 대가 뿜어내는 1년간 뿜어내는 매연하고 똑같습니다. 환경오염하고. 따라서 조선 엔진을 LPG 엔진, LNG 엔진, 즉 천연가스 엔진으로 바꾸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내연기관 때문에 된다는 말은 거짓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보다 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바꾸고 있죠. 친환경 엔진으로. 전기 엔진이나 수소 엔진을 당장 못하니까 뭘로 해요? 그렇죠. LNG 엔진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최대 수요주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좋아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국제유가 강세 발맞춰서 조선주들과 건설주, 특히 조선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 레이스 관점으로 2021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60달러 턱걸이만 되더라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50달러 정도만 유지해도 이 트렌드가 국내에서 최대 수혜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가 원래 1년에 1,100만 배럴, 오펙이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요. 1월 작년도부터 720만 배럴로 2020년 1월부터 감산했습니다. 즉 약 300만 배럴 줄인 거죠. 400만 배럴 가까이 3분의 1. 그리고 이제 지금 2월 달에는 812만 배럴로 약 300만 바를 감산한 상태입니다. 사우디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가죠. 국제유가가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즉 공급도 실물도 살아나고. 따라서 미국의 신고점에는 이유가 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60달러 강세. 60달러의 회복이 첫 번째 미국 시장을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첫 번째 마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말하고 약간 엮여 있는데요. 바로 금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주식과 지금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한국은으로 2,200조 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예요. 근데 추경 예산만 2,200조 원을 푼다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넘쳐나니까 국제 금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다시 60달러 회복하고 금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요즘 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짜 지금 와요, 안 와요? 아직 안 왔어요. 왜 그러냐? 유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야죠. 주식은 금융자산입니다. 유가는 뭡니까? 네. 실물자산이죠. 금은 뭡니까? 실물자산이죠. 그럼 유가와 금, 부동산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국제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죠, 최근 6개월간. 방금 보셨던 것이 이제 아까 국제 금 가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똑같이 금 가격입니다. 검은색이 금 가격입니다. 빨간색은 뭐냐? 스탠&푸어 500 지수예요. 즉, 금 가격과 스탠&푸어 500 지수를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금 가격이 올라갈 때 국제 유가도 같이 스탠&푸어 500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금 가격 같은 방향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금 가격 팡 튕겨 올라가는데 주식은 폭락할 때. 자, 그리고 같이 또 올라가죠. 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자, 그러다가 금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몇 년간? 1년, 2년, 3년, 4년. 어떻습니까? 근데 주식 스탠&푸어 500은 계속 올라가죠. 금 가격이 쭉 계속 떨어지다가 방향을 바꿔서 살짝 턴할 때 주식 어때요? 네. 떨어집니다. 약간 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 가격 급등 나올 때 주식 폭락 나오죠. 순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마이너스 30%. 즉 우리나라 3,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혹은 2,000포인트에서 1,500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금 가격이 쭉 순간 튕겨져 나갈 때 주식 폭락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원래 금도 자산이고 주식도 한마디로 재화입니다. 실물이냐 금융이냐의 문제지.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문제는 뭐다? 순간적인 어떤 금융위기가 올 때 서브프라임이라든가 혹은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었던 어떤 작은 금융위기들이 왔을 때마다 금 가격은 튕겨져 올라갑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 심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금 가격은 주가와 동행하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역행합니다. 동행할 때는 언제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갈 때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갈 때. 시장이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안정화되어 있을 때. 즉 방향이 글로 정해졌을 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다. 혹은 실물 경기가 살아난다. 실물 경기가 살아날 때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실물 경기가 살아날 때 주식도 같이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언제다? 금융위기가 한번 왔을 때 지금처럼 주가 폭락 순간 금 가격 폭등 사람들이 주식도 버리고 달러도 버리고 믿을 건 금밖에 없어 순간 금으로 다 달라붙을 때 이때 이 구간이 역행하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값 하락이죠. 하락인데 폭락입니까? 안정화입니까? 안정화. 안정된 상태에서 하락하죠. 주식은 어때요? 올라가죠. 언제하고 똑같아요? 네, 이때하고 비슷하네요. 서브프라임 이후에 주가는 회복 단계를 넘어서 직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천천히 완만한 우상향을 할 때 금 가격은 어때요? 하락하죠. 왜?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즉 실물 경기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주가가 달러 가치가 안정화됐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주가가 회복하는 겁니다. 실물 경기도 회복하고 돈을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만 굳이 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금 팔고 주식으로 건너오는 거죠. 미국 국채로 건너오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금리 아까 보시면 국제유가 60달러로 우상향이죠. 금 가격 하향 안정화죠. 똑같은 금 가격인데 이건 일봉으로 본 겁니다. 아까는 선그래프로 본 거고 1900달러 신고점 찍고 잠깐 넘겨갔다가 2060달러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굉장히 하향 안정화입니다. 하향 안정화라기보다는 안정화시켰죠. 잘 누르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뭐냐? 금 가격의 순간적인 급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급등이 없는 한 금융 시스템이 미국 시장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화되어 있어요. 뭐가?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안정화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주가 상승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가 위험한 거냐? 순간적으로 금값이 튕겨져 올라갈 때. 그때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징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갖고 가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명절이니까 버려야 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실물 가격, 실물 자산 올라가고 실물 경기 회복하고 금 가격은 천천히 찍어 눌러가면서 하락이 급락이나 급등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달러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럴 때까지 계속된다. 즉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금값의 상승. 그래서 원자재가 원래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유가도 올라가고 지금은 실물 경기 회복 유가만 올라가고 금 가격은 안정화시켰죠.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을 하기에 즉 주식이라는 이 아이가 탄생하기에 신고점으로 만들어지기에 우량화가 만들어지기에 최고 좋은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만들어주는데 앨런 의장이 그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원래는 1조 9천억 추경 예산을 투입을 하면 달러가 공급이 증대되고 결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미국 국채 가격, 금리, 10년물 T노트라고 그러죠. 이게 시장금리입니다. 지금 몇이에요? 1.2죠. 퍼센트.
지난번까지 0.8%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두 달 사이에. 미국 정책 금리는 몇 %입니까? 0%. 근데 어떻게 시장 금리는 1.2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반면에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달러 가치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국채를 사는 대신 뭐를 사겠습니까? 금을 보유하고 싶겠죠.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가입하고 있어요? 네. 계속 국채 가격을 누르는 쪽으로 개입하고 있죠. 즉, 금 가격을 눌러야 양적 완화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서 어제 카지노 주식도, 카지노 업종도 올라가고 호텔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반도체 못지않게 요즘 국제 유가 못지않게 순간 급등한 종목 업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미국 아멕스 증권 브로커리지 업종이죠.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찰스 수왑이라든가 이런 어떤 증권 브로커리지만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키움증권 HTS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그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살아나기에 금값의 안정은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음 주 국제 유가 60달러를 보고 건설주라든가 조선수를 했다면 시장이 금값의 안정화. 그 말은 그래 미국 정부가 금값은 안정화시키고 떨어지는 채권 가격은 자꾸 더 안 떨어지게 지금 받쳐주고 속도만 조절하고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장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종목들이 꽃을 필까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중소형 종목.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꽃을 피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한국은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쿠팡이 상장한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상장한다니까 10조 원도 안 될 거다. 즉 100억 달러도 안 될 거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패할 거다. 엊그저께 수요 예측했는데 지난 명절 전에 44조 원, 상장하면 44조 원의 가치가 있을 거다. 즉 4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신문이 나왔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55조 원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즉 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거다. 적자 기업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적자 기업도 미국에서 이렇게 55조의 가치를 받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쿠팡에 관련된 중소형 종목 혹은 쿠팡에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 종목이 급등나가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가 흑자가 아니잖아요. 실적이 아니죠. 로켓 배송으로 경쟁사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 유통업을. 그러면 경쟁사들, 국내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라든가 경쟁할 수 있어요? 없죠. 가장 핵심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로 로켓 배송이죠. 신속한 배송. 결국 빅데이터 싸움이죠. 대신 롯데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롯데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신세계는 뭐가 있어요? 신세계 INC 있어요. 실적이 50%씩 성장합니다. 왜? 여기를 키우지 못하면 쿠팡이 상장해서 겨우 10분의 1인 5조 원만 떼와도 물류센터와 적대적 M&A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뒤면 신세계나 이런 데는 진짜 뭐랄까요? 유통업 박물관처럼 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토화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쿠팡한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을 키워야 되겠죠. 롯데정보통신이라든가 그래서 신세계 INC 이렇게 보면 장기 수렴형 형태입니다. 3년간. 실적은 좋아지는데. KTH라든가 나스미디어나 이런 종목이 이거 수혜주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KTH하고 나스미디어를 사실 다른 관점, 플랫폼 업체로서의 실적 우량주로 3개월 전,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에서 방송에서. 그런데 쿠팡 때문에 애들이 100% 올라가고 급등 나왔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종목. 다른 류입니다. 진짜 수혜주는 이쪽이에요. 롯데정보통신하고 신세계 IN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값 안정, 유가 실물 상승, 중소형 종목들이 꽃을 피우기에 최적의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쿠팡이라는 이런 업체가 미국에 상장되고 한다. 국내에 반드시 업체들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식은 폭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세 가지가 지금 미국 시장에 나왔습니다. 신고점이 계속 만들어지는 유가의 상승. 그래서 금 가격이 만약에 급등 나온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불안한 거죠. 근데 현재 달러 가치가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러 가치의 급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의 급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T노트, 미국 국공채 10년물 이자율의 급등, 국채 가격 하락인데 이런 현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죠. 이 부분만 약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세 개 중에서. 국제 유가, 금값, 그다음에 미국 국채.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 나오는 걸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틀어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조가 유지되는 한 저게 깨질 때 증시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이냐의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식이다. 비중을 그리고 신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강세장이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기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 쿠팡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다 저게 최고 좋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기본 깔고 가고 그 위에 특색 있게 얻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공방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